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앞에 대북주 일정에 대해서 예측한 영상에 이어 금강산 테마를 살펴보고 이번에는 철도 테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요. 본론에서 철도 테마의 현재 흐름 그리고 다음 포인트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 대북 테마에서도 이번 최근에 발생됐던 포인트라고 하면은 10월 초 미국과 북한의 실무협상이었죠. 1차 실무협상이 결과를 안 좋은 쪽으로 도출해내게 됐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포인트가 발생됐었다. 포인트라고 하면은 상승 포인트와 그리고 하락 포인트. 원래 모멘텀이 발생되고 그 모멘텀이 소멸되게 되면은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하는 게 정상인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흐름이 조금 달랐죠. 어떻게 달랐느냐? 어떻게 다르긴요. 상승했던 폭을 모두 다 반납하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지지층을 형성했다. 그리고 나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 라는 게 핵심이죠. 그 박스권이라고 하면은 14만원에서 19만원 사이. 19만원은 절대적으로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인 거고, 그리고 14만원대는 나름의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는 매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은 지지라인, 또 다르게 말하면은 매수 포인트. 그런데 같은 대북 테마에서도 철도 테마만 이러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아쉽게도 타 테마는 온도차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가스관 테마나 아니면은 후발 철도 테마, 그리고 히토류 테마, 남북 경협 테마까지 있는데, 남북 경협 테마에서도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좋은 사람들이나 인디에프는 철도 테마에 비해서 잘 버텨주지는 못했다. 장기적인 흐름 상에서는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시세를 아주 뚜렷하게 나타냈던 부산산업, 푸른기술, 그리고 한창, 이런 것들과는 온도차가 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알아둬야 될 거는 역시나 왔다 중에 왔다는 철도였다라는 거. 철도 중심으로 가는데, 금강산 철수, 기존에 남한 측이, 한국 측이 설치해줬던 관광시설을 철수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죠. 그 자리에 미국 관광시설이 들어설 수 있고 아니면은 중국의 관광시설이 들어설 수도 있는 건데 확실치 않다. 그러므로 우리한테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악재는 이미 다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은 요 자리죠. 모든 대북 테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개파락, 이 자리가 이제 회복되냐 마느냐를 주목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포인트는 앞선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대북 테마 중에서도 철도 테마 중에서도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 종목들,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씩 볼 거예요. 부산산업은 갭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4단 박스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게 표준이에요. 부산산업을 그냥 표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대장 흐름을 보이고 있는 부산산업과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라고 하면은 푸른기술, 요것을 표준으로 봐야 되는 거고, 이거 기준으로 해서 차트가 하향 쪽으로 실려 있거나 무게를 실었거나 아니면은 상향 쪽으로 무게를 실은 쪽으로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데, 아쉽게도 부산산업, 푸른기술보다 더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나마 좀 견줄 수 있을 만한 거는 데아티아이와 그리고 데오에이엘,
딱 요 정도 수준인데 아쉽게도 진짜 아쉽게도 후보군 목록에 올려놨던 에코마이스터는 흘러내리고 있어요. 부산산업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 눈에도 보인다라는 거죠. 이건 그러면은 누가 뭐래도 후발주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은 서암기계공업입니다. 서암기계공업이랑 에코마이스터랑 비교를 해보세요. 거의 흡사하죠. 갭자리 이후로 지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거. 부산산업이나 푸른기술처럼 이렇다 할 기술적 반등 없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이 종목의 단점. 후발주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에코마이스터나 서암기계공업 둘 다 후발 그룹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주가 갈 때 따라서 상승할 수 있으나 완전 획기적인 호재 소식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박스를 넘어서기가 힘들어요. 박스를 넘어선다 하더라도 윗꼬리를 달고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해서 회사를 살펴봤더니 다른 거 다 떠나서 서암기계공업의 사업 자체가 철도와 철도 차량을 만드는 쪽으로 1차적인 초점이 잡힌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부속품,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하청 쪽으로 포인트, 초점이 맞춰져 있고 북한에게서 나올 수 있는 좋은 소식을 넘어서 실제 수주까지 연결돼야지 그래야지 대장그룹으로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제 주관적인 판단이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차트로만 봤을 때에는 뭔가 닥쳐오고 있음을 알릴 만한 그런 포인트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에는 남한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에는 포인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전적으로 미국 트럼프와 김정은의 입놀림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마침 또 그게 거의 타이밍이 도래했다. 오늘 10월 31일에 북한 측에서 보낸 조의 표시는 그냥 진짜 단순한 포인트고 주가의 상방 흐름을 이끌어낼 만한 그런 호재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기에 반응을 한다라는 거는 대북주에 대한 시세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뭔가 하나라도 포인트가 잡혔을 때 상승하길 바라는 그런 사람들. 그 중에서는 신규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물려있던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포인트로 보시면 안 되고 이 다음에 나올 일정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셔야 됩니다. 악재는 이미 선반영이 됐다. 악재라고 하면은 금강산 시설 철수죠. 그거는 이미 선반영돼 있고 이제는 북한과 미국의 2차 실무 협상 그 일정이 잡히는 것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트럼프 입으로 직접 말했어요. 북한 측에서도 그렇게 말했고 올해를 넘기기 싫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아니죠. 정확히 다르게 해석하면은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은 올해 안에 승부를 보겠다. 올해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자리를 마련해 보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포인트가 발생됐을 때 이슈가 발생됐을 때 호재 소식이 전해질 때 필히 대응을 해야 합니다. 에코마이스터나 서암기계공업 둘 다 박스권을 기준으로 해서 전고점 수준까지는 못 가겠지만 그래도 최근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요 가격대 어느 흐름에서는 저항이 되고 어느 흐름에서는 지지 포인트가 됐던 이 가격대 8,000원 전후로 해서는 대응을 해줘야 된다.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물려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비중 축소 이게 확실한 것이고 그리고 비중이 낮은 상태로 물려 계신 분들한테는 이 6,200원 자리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조절해야 되는 자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8,000원 수준에 근접했을 때
비중을 완전히 덜어내던가 아니면은 아예 싹 다 청산을 시켜버리던가 이런 것들이 되겠고, 요거를 조금 다른 시선에서 보자라고 하면은 6,200원 이 A 포인트가 매수 포인트가 되겠고, B 포인트 수준이 매도 포인트, 차익 실현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에코마이스터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에코마이스터 역시도 부산산업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또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으니, 보이시죠? 요 박스. 이 포인트는 지지 포인트. 다르게 말하면은 매수 포인트. 비중이 낮으신 분들한테는 추가 매수 포인트. 그리고 B 포인트. B 포인트는 매도 포인트. 다르게 표현하면은 저항에 걸리기 때문에 대응을 해줘야 되는 가격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6,500원에서 7,500원 아니죠. 6,100원에서 7,500원 사이. 이 고가 박스권에 물리신 분들한테는 당연히 6,000원에서 6,100원이 대응 포인트가 될 겁니다. 비중이 높으신 분들한테는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고, 비중이 낮으신 분들한테는 약손실로 완전 청산 혹은 단가 조절을 통해서 수익권으로 전환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설명해 드렸으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요. 앞서 금강산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A 포인트에서 물리신 분들은 B 포인트에서 추가 매수를 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A 포인트에서 저비중으로 물리셨다라고 하면은 B 포인트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A 포인트에서 고비중으로 물리셨다 하시는 분들은 20%에서 많게는 50%까지 담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몰빵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B 포인트에서 추가 매수가 단가 조절이 불가능하신 분들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포인트 부분에서 B 포인트 부분에서 바로 상승할 가능성도 확실치 않기 때문에, 미국의 손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꺼려진다. 비중을 훨씬 더 리스크가 있는 만큼으로 추가하기에는 위험한 자리다. 위험한 흐름이니까 욕심내서 단가 조절하려고 하지 마시고, A에서 물리신 분들은 B 포인트에서 C 포인트까지 갈 때 과감하게 대응을 해주셔라. 비중 축소 최소 절반을 줄여주셔야 되고, 손실폭이 그래도 많이 줄어든다 하시면은 전량을 다 청산시키는 걸로, 그리고서 현재 시장의 주도 테마로 돌아오든가 아니면은 다음 대북 흐름을 위해서 현금을 보유해 두셨다가 다시 한번 B 포인트에 왔을 때 그때 공략해 보시던가,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해 드렸으면은 보유자도 그렇고 대북 테마를 노리고 계신, 철도 테마를 노리고 계신 분들한테도 충분하게 설명이 됐을 거고요. 저 역시도 이거 노려볼 생각이 있으니까 같이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링크 또는 영상 끝나고 나오는 링크, 그리고 화면 상단에 나오는 링크를 타고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있죠? 우측 상단, 그리고 영상 끝나고 나오는 링크 또는 영상 정보, 그리고 댓글, 여기에 있는 링크를 타고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철도 테마 보유자분들 참고하시고요. 좋은 결과, 좋은 마무리로 끝내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